저는 이렇게 홀짝수단 무늬 기준으로 해서 7무늬 반복해서 떠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늘림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 짝수단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줄임 부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줄임은 우리가 늘림을 했던 걸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줄임 1단이에요. 사색이동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빼뜨기, 짧은뜨기는 계속 동일해요. 11코 빼뜨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코 빼뜨기 하고 나서 12번째 코 짧은뜨기. 뜨고 우리가 마지막 늘림을 한길긴뜨기 12코 뜨고 늘림을 해줬어요.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한길긴뜨기 12코 떠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12번 떠줬어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늘림을 3번을 진행을 했죠. 줄임도 역시나 똑같이 3번을 진행을 할 거고, 줄임 또한도 3코 줄임으로 진행할 거예요. 한길긴뜨기 3코 줄임 해볼게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첫 번째 코에 미완성으로 한번,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두 번째 코, 미완성으로 또 한 번, 다시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코 미완성으로 한번. 자, 기둥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코. 자, 우리가 앞 라인 보이죠? 2랑으로 떴기 때문에 앞에 라인 하나, 둘, 세 개. 앞 라인 3개 확인을 하고 바늘에 4개 걸렸으면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3코 줄임을 한 번에 떠줬죠. 얘를 똑같이 2번을 더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줄임과 줄임 코 사이가 늘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뜰 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방향 보세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현재 이렇게 보면 뜨고 있는 위치는 여기인데 바늘은 어디 있어요? 한참 뒤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줄여줄 때도 위로 향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코를 약간 뒤쪽으로 눕혀가면서 떠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코 줄임하고 이제 두 번째 코 줄임 해볼게요. 첫 번째 코 할 때 뒤로 눕혀줘요. 그만큼 뒤로 끌고 올라와서 한 번, 두 번째 코 역시나 뒤로 끌고 와줘요. 두 번, 그런 다음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코 끌고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줄인 코와 줄인 코가 늘어나지 않도록 코 머리코가 일정하게 다른 한길긴뜨기 코 크기와 동일하게 떠지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 줄임 하나, 둘, 계속 저는 뒤로 눕죠. 바늘이 셋, 확인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 코 줄임 3번 진행하고 나면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1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마지막 12코. 뜨고 나서 짧은뜨기 코 왔죠? 역시나 짧은뜨기.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빼뜨기 11코 대칭 되도록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떠줬어요. 자, 이렇게 줄임단 시작을 했죠. 그럼 이렇게 끝부분이 모아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줄임 짝수단은 계속 동일해요. 우리가
첫 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짝수단은 계속 동일해요. 사슬 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뒤랑으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짝수단은 이제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을 진행을 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 없이 짝수단이 되면 사슬 한 코 뜨고 뒤랑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걸로 통일해서 뜨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줄임 3단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 하나 뜨고 편물 돌려준 다음에 자, 역시나 똑같이 빼뜨기 11코부터 시작할게요.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뜨고 나서 짧은뜨기 하나까지는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해요. 그런 다음 우리가 전단에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2코 떠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3코 줄여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9코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 떠줬어요. 자, 그런 다음 똑같이 3코 줄임을 3번 떠주는 거죠. 미완성 하나, 둘, 3코를 한꺼번에. 실 늘어나지 않게 하나, 둘, 3코 한꺼번에. 2번 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둘, 3코 한꺼번에. 이렇게 줄임코 뜨고 나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코 크기를 한번 봐주세요. 좀 많이 늘어진 게 있으면 조금 귀찮으셔도 풀고 예쁘게 다시 모아 떠주는 게 가방 전체적인 디자인으로는 훨씬 더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 다음 한 코에 하나씩 다시 한길긴뜨기 대칭되도록 9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코 뜨고 나면 짧은뜨기 코 머리 확인되죠. 그런 다음 짧은뜨기 하나 뜨고 빼뜨기 마지막까지 하고 짝수단 뜬 다음에 이제 줄임단 5단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자, 평단까지 꼭 뜨고 오셔야 해요. 여기에서 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줄임 시작하는 겉면에다가 이렇게 단수링 걸어 놔주세요. 단수링 걸어 놓으면 자, 이쪽 면에 왔을 때는 줄임단을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줄임단 뜨고 뒤쪽 면은 평단으로 짧은뜨기 떠서 올 수 있도록. 그럼 저는 5단 뜰 때까지 떠오도록 할게요. 줄임 4단 떴고요. 이제 줄임 5단 떠볼게요. 사슬 기둥 하나 하고 편물 돌려주면 이제 무늬 닫는 단수링 보이죠? 그러면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11번 먼저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뜨고 나면 짧은뜨기 위치 오죠.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런 다음 5단에 뜰 때 우리가 전단에서 짧은 한길긴뜨기 9코 떴어요. 그러면 3코 줄여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뜨고 나서 이제 다시 3코 줄임 3번. 3코 줄임 미완성 하나, 미완성 둘, 마지막 미완성 셋. 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가 중요해요. 여기 코 크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 둘,
3개를 한꺼번에. 마지막 미완성 하나, 둘, 3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코 위치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코 모양 괜찮은지.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대칭되도록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뜨고 나면 짧은뜨기 코죠.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빼뜨기 11번. 11번 뜨고 나서 이제 평단 6단 사슬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뒤랑 짧은뜨기로 평단 6단까지 모두 뜨고 올게요. 또 7단에서 같이 떠볼게요. 자, 이제 줄임단 7단, 8단, 9단 3단 남았어요. 그 중에서 8단은 평단이니까 줄임 7단, 줄임 9단 이제 2단 남았죠. 자, 사슬기둥 하나 뜨고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11번 떠주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뜨고 짧은뜨기에는 짧은뜨기. 자, 그런 다음 이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떠줄게요. 하나, 둘, 3코 뜨고 바로 3코 줄임 3번. 하나, 둘, 3개 미완성으로 줄임. 다시 하나, 둘, 3코 미완성 줄임. 마지막 줄임 하나, 둘, 3코 미완성으로 줄임. 뜨고 나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3번. 둘, 3번 뜨고 나서 짧은뜨기 뜨고 빼뜨기 11번 진행하고 올게요. 그리고 다시 사슬기둥 하나 뜨고 편물 돌려서 평단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줄임 8단까지 모두 뜨고 마지막 이제 9단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평단 모두 뜨시고 줄임단 마지막 줄임단에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줄임 9단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기둥 하나 뜬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이제 다들 아시죠? 빼뜨기 11코 떠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뜨고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더 이상 한길긴뜨기 뜨는 거 없이 3코 줄임 3번으로 끝이 나요. 미완성 하나, 미완성 둘, 다시 미완성 3개를 한꺼번에. 하나 떠줬고요. 편물 돌려서 다시 하나, 둘, 뒤로 눕죠. 바늘이 계속 3개 한꺼번에. 마지막 줄임 하나, 둘, 3코를 한꺼번에. 줄임코 뜨고 나서 바로 짧은뜨기. 그런 다음 빼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11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 떠주게 되면 이제 대칭에 맞게 모두 가방 형태는 완성이 됐어요. 자, 짧은뜨기랑 우리가 빼뜨기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 편물이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이 틀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양쪽을 마주대서 스팀을 쐬어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빼뜨기를 한 단씩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실 끊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사슬기둥 하나 떠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울룩불룩 나와 있는 라인이 있죠. 이렇게 세로로 세어 봤을 때 길게 나와 있는 라인에 바늘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즉, 두 단에 한 번씩 빼뜨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사슬기둥 하나 뜨고 첫 번째 보이는 긴 라인에 짧은 빼뜨기 하나 하고 나서 처음 빼뜨기 자리에는 나중에 마무리할 위치라고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라인에도 빼뜨기. 다음 라인 보이시죠? 즉, 어떤 라인에 넣던 크게 관계는 없어요. 여기 앞쪽에 넣으셔도 되는데 앞쪽에 넣을 때는 코라서 뜨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코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 한 줄에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게끔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둥에 걸어서 빼뜨기 해주지만 혹시라도 코 중앙에 넣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단에 한 번씩 빼뜨기 할 수 있도록 오므라들지 않게 조금 여유롭게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 코 왔어요. 그런 다음 얘는 뒤쪽으로 빼두고 그런 다음 여기 첫 번째 코 보이죠?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하는데 역시나 뒤랑으로 뒷줄에만 걸어서 계속 떠줄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꼬리실은 나중에 안쪽으로 숨겨 주셔야 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만들었던 첫 번째 사슬코예요. 사슬코에도 역시나 똑같이 뒤랑으로 빼뜨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되돌아올 때도 똑같이 뒤랑으로 빼뜨기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슬코 보시고 뒤랑으로. 그래서 옆면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옆면은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반대쪽의 위쪽 면도 동일해요. 이렇게 보면 라인이 하나씩 보이죠? 여기 라인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는 이 라인들에 똑같이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이때 많이 오므라들지 않도록 빼뜨기를 좀 길게 실을 끌어주시면 되는데 만약 길게 빼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한 치수 큰 바늘로 빼뜨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쫀쫀하게 빼뜨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마지막 코까지 옆면도 동일해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옆면까지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해줬어요. 여기가 마지막 코, 단수링 걸려있는 앞전 코는 사슬기둥 하나 떴던 라인이죠. 마지막 코까지 떠준 다음에 이제 실을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실은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숨겨줘야 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잘라주신 다음에 매듭 없이 바늘에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에 연결해서 코 마무리 해볼게요. 돗바늘에 연결한 다음에 단수링 있는 첫 코, 첫 빼뜨기 코에 그대로 통과. 그런 다음 다시 바늘은 실이 나왔던 위치대로 다시 원위치 통과. 시켜주실 때 잘 이렇게 당겨봤을 때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실 중간에 걸린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뒤로 빼주게 되면 훨씬 더 잘 나오게 돼요. 무리하게 바늘을 꼭 진행 방향으로 나오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매듭 없이 마무리가 됐죠. 그런 다음 꼬리실은 아래쪽 기둥 이용을 해서 기둥 아래쪽으로 숨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숨길 때도 동일해요. 코가 향하는 방향으로 잘 빠지면 가장 좋고 만약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를 바늘을 뒤집어서 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리하게 빼지 말고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기둥 아래를 숨길 때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중간에서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코 숨기기보다는 한 코씩 이렇게 숨겨주시면 실 손상 없이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모든 꼬리실은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제가 스팀 넣기 전에 스팀으로 모양을 다듬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왼쪽. 그리고 다시 편물을 뒤집어 봐도 역시나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완성을 했던 이 샘플을 보시면 아주 가지런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팀을 한번 쐬어주시고 양쪽을 이렇게 꼬리를 맞춰서 양쪽 끝부분에 맞춰서 스팀을 한번 쐬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스팀 쐬어주고 반대로 당기고 여기도 동일이야. 스팀 쐬어주고 반대로 당기고 그런 다음에 자석 단추는 2개 혹은 하나 중앙에 하나 달아주셔도 되는데 요 같이 다는 것 자석 단추 다는 것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 단추 달기 전에 이 리본 먼저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리본은 나무구슬 2개와 그리고 바늘은 모사용 6코코 바늘 이용을 해서 떠볼게요. 리본은 조금 쫀쫀하게 떠졌으면 해서 저는 바늘 사이즈 한 사이즈 줄인 거기 때문에 동일한 바늘 쓰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처음에 사슬끈으로 매듭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사슬 뜰 수 있는 매듭 만들고 저는 약 사슬을 55개 정도 떠줬어요. 그래서 사슬 간격이 일정한 게 가장 좋죠. 일정하게 조금 길게 55코 기준으로 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일단 50개 정도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떠줄 거예요. 이때 끝쪽에 꼬리실 먼저 돗바늘에 연결하고 돗바늘에 연결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 다음 나무구슬 통과시켜 주시면 되는데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래쪽을 사슬 있는 쪽을 한번 매듭 지어 줬어요. 한 바퀴 돌려서 사슬 아래쪽에 만든 게 아니라 사슬 부분으로 매듭을 지어 줬어요. 그런 다음 꽉 조여주기. 그런 다음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지 않죠. 그런 다음 여기 아래쪽에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묶이는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59는 조금 작죠.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5개 말씀드렸던 대로 55개 뜨고 조금 혹시라도 짧으면 뜰 수 있는 여유실 남겨두고 실을 잘라줄게요. 자, 그런 다음 이 상태 그대로 나무구슬에 넣어주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아요. 이 상태로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바늘이 들어가지 않네요. 일단 빼서 매듭은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에서 매듭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끝쪽에 꼬리실을 2개를 교차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중심 부분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리본 크기를 한번 봐주시고 얘가 조금 작은 것 같다. 이 상태로 그냥 묶어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짧은 것 같다 하시면 조금 더 사슬을 더 떠주시면 돼요. 끝쪽을 풀어서. 자, 우리가 여기 조금 당겨졌지만 돗바늘 이용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매듭 부분을 당겨서 아이고 저는 꽉 묶어졌던 매듭이 좀 풀렸어요. 이렇게 풀어졌죠? 그런 다음 바늘에서 빼내서 조금 짧다 싶으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네, 저는 5코 더 줬어요. 그런 다음 빼주고 그런 다음 밑에 매듭 만들게요.
여러 번 사슬을 뜨기가 좀 귀찮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뜰 때 이렇게 여분의 실 남겨둬서 묶을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리본 만들 때 묶을 수 있는 중간 꼬리실이 필요해요. 이 정도. 길이는 길지 않아도 돼요. 길면 길수록 좋지만 또 이 정도 짧아도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어요.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라둔 실을 옆에다 놔두고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구슬과 구슬이 만나도록 두고 끝까지 일단 사슬 부분 꼬이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매듭 부분 머리 따은 모양이 겉면으로 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절반 만들었죠? 절반 접어줬어요. 그런 다음 얘네가 교차되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중앙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리가 크고 리본이 짧다. 그러면 당겨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동. 이렇게. 저는 이 상태가 적당할 것 같다라는 지점에서 물론 이 상태 그대로 만들어 둔 다음에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수정할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꼬리실 아래쪽에 조금 여유 두고 왼쪽으로 한 바퀴, 다시 오른쪽으로 한 바퀴, 2번 감싸줬어요. 그런 다음 뒤쪽으로 가지고 가서 꽉 당겨주기. 그런 다음 리본 볼게요. 이렇게 짜잔, 리본이 만들어졌죠. 매듭을 묶지 않고도 리본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 리본이 괜찮다 하시면 이렇게 그냥 2가닥 묶어서 매듭 주시면 돼요. 이때 꽉 매듭 주지 않으시면 살살 조여서 리본 부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꼬리실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하실 때 당기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여기에서 한번 꽉 묶고 다시 묶으시면 수정은 불가능해요. 리본은 이 상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가방을 가지고 와서 리본을 위치에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 리본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우리 무늬 개수 세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면 중앙에 한 라인 남죠. 이 라인에다가 중심 부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눕힌 채로 만들어주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방을 세워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세어봐서 위아래 부분 잘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요 코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짧은뜨기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5번째에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뒤쪽으로. 하나 가지고 와서 라인 하나 통과. 자, 그런 다음 그 아래쪽으로 여기 방금 넣었던 아래쪽으로 다시 실 끌고 가기. 그런 다음 완전히 다시 매듭 짓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중앙 부분 맞는지 모양이 다른데 하면 더 예쁘지 않을지 이렇게 세어보세요. 꼭 세어보셔야 해요. 세울 때랑 누웠을 때랑 눕혔을 때랑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세웠을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지면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채로 리본 위치가 적당한지 보시고 적당하다 판단되면 얘를 이 상태로 당겨서 다시 똑같이 2번 묶어주시는 거예요. 꽉 당겨주고 다시 당겨주고 그런 다음 꼬리실은 돗바늘 이용을 해서 안쪽 기둥으로 예쁘게 숨겨주시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석 단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석 단추는 18mm는 중앙에 하나, 18mm보다 작은 14mm는 양쪽으로 2개를 부착을 해주면 조금 더 튼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뒤쪽에 중앙에 먼저 달아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앞쪽에 달아줄 텐데 다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 4개의 고리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실은 가장 가까운 동일한 색상 실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동일한 색상의 실이 없으면 유사 색상에 저는 조금 얇은 실을 가닥을 나눴어요. 이렇게 6가닥인 걸 3가닥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뒷판의 연결을 먼저 중앙에 앞판이든 뒷판이든 관계없이 한 군데 먼저 연결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자석 단추를 부착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 중심 부분 맞도록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양쪽 끝부분 맞춰줬죠. 그런 다음 양쪽을 눌러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 상태 그대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부착면이 오도록. 자, 연결을 할 때는 제가 했던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나의 기둥을 먼저 포인트를 만들어서 기둥을 기준으로 일단 꼬리실을 한번 묶어주세요. 실이 빠져버렸네요. 바늘에서. 얘네를 이렇게 한번 바늘에 걸려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빠져서 그냥 일단 묶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매듭을 주는 거죠. 자, 꽉 조여서 매듭 준 부분은 자석단추 아래로 가도록, 자르지 않게 자석단추 아래로 가도록 두고 나서, 자, 얘네를 이렇게 꺾어주세요. 세로로 연결하면 보이죠? 저는 지금 이 위치, 이 가닥에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편물과 바늘이 한꺼번에 통과가 되도록 한번, 두 번, 저는 3번씩 해줬어요. 3번 할 때는 자석단추 떼고 자석단추 아래로. 자, 그런 다음 위치는 아래부터 연결을 하셔도 되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던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아래쪽을 먼저 하고 나서 이쪽 방향 그대로 또 이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기둥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쪽 기둥을 연결을 하고 덮어 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먼저 나온 다음에 편물, 중심이 되는 편물 넣고 다시 같이 수평이 되도록 해서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째 될 때는 아래쪽으로, 자석단추 아래로.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두 부분 연결이 됐고요. 이제 위쪽도 동일해요. 위쪽에 연결할 기둥을 먼저 찾아주세요. 꼬리실이 계속 어느 쪽 라인과 연결을 할지 먼저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먼저 빼주고 그 다음 기준이 되는 라인으로 다시 수평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면을 모두 다 동일하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세 번. 마지막 아래쪽으로 향해서 마지막 면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면에서 똑같이 연결해 줄 기둥 찾고, 혹은 이쪽 기둥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기둥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안쪽 기둥으로 마지막 바늘 넣고 바늘을 감싸 주시면 돼요. 한 바퀴. 그러면 여기에서 실이 한번 묶인 거예요. 그런 다음 꼬리실은 안쪽으로 잘 숨겨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겉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도록 안쪽 면에서 잘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 양쪽 옆에 새우뜨기 이용을 해서 가방끈 연결을 해주시면 보다 좀 더 귀여운 가방이 완성이 돼요. 가방끈 새우뜨기는 위쪽 아이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예쁘게 한번 마무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